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또 어느덧 이렇게 중용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끈질기게 뭐 알던 모르던지 간에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참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언젠가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중령이 물론 끝났다 그래서 중령이라는 책이 끝난 거지 중령의 도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뭐랄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고전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어떤 분들은 뭐 책을 5번 읽고 나는 뭐 유튜브 보니까 뭐를 깨달았다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이렇게 뭐랄까 조금 워낙 책들을 안 읽으니까 현대인들이 책 한 번, 두 번 읽는 거 가지고 조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곁에다 두고 생각나면은 들춰보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내가 읽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뜻을 이해하고 즉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확장하고 이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하는 각자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뭐 한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는데 자기 그 분야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전엔가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저기 뭐야 그 노벨 그 의학상인가 무슨 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가 이제 시를 자꾸만 읽으면서 어떤 구절에 이제 꽂혔어요. 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시 구절에 어떠한 식물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시전에 말한 그 내용이 맞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무슨 학위도 받고 뭐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노벨 뭐 그 뭐죠 그런 거 그 계통의 상을 받았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글이 더 빛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교양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좋지만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의미가 참 이렇게 깊은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쓰면서 한의학적인 글을 쓰면서 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또 한번 우리가 그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자, 오늘 마지막 장인데 됐다. 마지막은 모두 시로 끝납니다. 시로서 시에 이르기를 잠수 보그나 역 공지소라 하니 이게 참 미묘한 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용에서 이거를 추려가지고 또는 공자나 맹자나 여하튼 지식인들이 훌륭한 지식인들이 시전에 어떤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중용에서 이와 같은 글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누구든지 대부분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전이나 서전에 있는 글 또는 심지어는 주역의 어떠한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은 묘한 이치가 담겨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우리가 잠수 타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런 소리예요. 가라앉아 있다. 가라앉아서 비록 숨어 있으나 가라앉아서 비록 숨어 있으나 또한 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이런 소리예요. 크다. 매우 이런 소리예요. 매우 밝다. 매우 심하게 드러난다 하니 아니
숨어져 있는데,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아주 밝게 매우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은 글이 역전되는 걸 알고 있어요. 글이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우리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예, 잠수타면은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밝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에 완전히 이렇게 우리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주는 것. 예, 이런 글들이 굉장히 멋있는 글이에요. 또 현실적으로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고로 군자는 안으로 반성해서 허물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마음 생각, 그냥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에 나쁜 것을 예, 두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 생각에 어떠한 나쁜 것들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딱 이런 거 보면 좀 찔리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군자가 가히 미치지 못하는 반응. 군자라 하더라도 미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오직 사람들, 일반 사람도 보이지 아니한 것인저, 볼 수 없는 것인저. 예.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죠. 자, 요거를 한번 제가 글을 저거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성경도 막 들어보고 도대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정말 뭐 좋은 얘기 뭐 많죠. 제가 실천은 못하지만 좋은 얘기 거기에 어디에서 나왔는데 그 아마 예. 숨겨진 것은 언젠간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런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예, 그것과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예, 가려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제가 이것은 우리 그 중경성 도법이나 한의학 할 때 써먹은 예, 인용한 글입니다. 예. 제가 아마 글 앞에 글에 머리글에 썼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의학에는 음습한 것, 신비주의적인 것, 솔직히 말해서 엉터리 논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쇠뇌된 거예요. 이것은 고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맹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 지식인이잖아요. 더 좋은 말로 하면 지성인이잖아요. 예,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은 뭐죠? 맹목적인 사고방식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거라도 잘못된 것은, 예,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학은 바꿔나간 게 있습니까? 논문 가운데 과거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꾼 게 있습니까? 문제점 바꾼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답습해왔잖아요. 그런 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이것도 미국의 어떤 학자인데 그분도 노벨 무슨 물리학상인가 받은 분인데 어떤 이론을 내놨어요. 책을 해가지고. 그런데 1년인가 2년 만에 그 글을 책들을 폐지했답니다. 그 이론이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저거 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학계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답니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예. 잘못 썼으면은 이거는 시정하는 거 맞죠. 예. 이 글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 잠수보구나 역공지소라 하니. 예. 시는 소와 정월의 편이다. 상문을 이어서 자 우리가 맨 앞에 이거 배웠죠? 막현호응하며 막현홈이다. 예. 음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고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얘기죠. 예. 자, 이게 뭐냐? 잠수보고는 이치죠, 이치. 예. 원리. 여러분 원리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역공지소는 뭐죠? 이게 일종의 기 같은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알기 말하면 현상이죠, 현상. 예. 우리는 원리가 어디 보입니까? 현상이 보이는 거죠. 이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잠수보고 이게 뭐죠? 병의 원인, 병인 또는 병원.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병원. 역공지소 이게 뭐죠? 예, 병증 예, 또는 증후. 예, 이 구조로가 돼 있는 거예요. 한의학은 상한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중간에 이 병원이 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예,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주석입니다. 주석이에요. 오직 현상만이 병의 증상만이 실제적인 거예요. 병의 원인이라든가 병원의 개념은 추론적인 거예요. 그걸 추론이라고 그래요. 또는 추리. 결국은 병증과 증후를 추론해 가지고서 가설이죠. 냉정히 말하면 병인과 병원은 가설입니다. 현대의학이라 할지라도 병인은 현대에 규정된 원리일 뿐이지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설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양방은 몇십 년 전 거 또는 몇 년 전 거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학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 바뀌지 않는 거는 여러분 병증과 증후는 바뀌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병인의 개념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의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속담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고의 간직해야 된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지만 바꿔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하나 보더라도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그냥 글자로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 구는 병이다. 무악어지. 예, 이것은 오자가 아닌 악이라고 합니다. 뜻에 마음 작용 가운데 나쁜 행위, 생각들을 갖지 않는 것은 마치 무게여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군자가 근독의 일이다. 예, 근독 우리 배웠죠? 예. 시에 이르기를 상제 이실혼대 상불계의 옥루라 하니 예. 고로 군자는 부동이 경하며 불언이시니라. 예. 상제 이실. 자, 여기서 상은 보다 이런 소리예요. 보다. 예. 네가 예,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소리예요. 보는데 네가 홀로 쳐야 하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옥루에 부끄럽지 않는다 하니 이 옥루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 주석을 보면 주자가 그 집의 서북 구통이에요. 모퉁인데 여기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어둡고 음습한 곳이에요. 그와 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니 예. 이게 시예요. 예. 이게 시예요. 예. 고로군자는 예. 어떠한 것을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이에요. 어떻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예. 공경을 하고 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여러 번 어떻게 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뢰한다. 예.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존중해주고 말을 해야지 믿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과 말하기 이전에 이미 군자는 공경하는 자세가 갖고 있고 마음속에 믿어온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글 쓰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대하 억지편이다. 억이라고 하는 편이다. 참 대하라고 하는 시는 시는 풍, 아, 송 이렇게 세 개의 큰 편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의 방식, 글 쓰는 방식, 표현 방식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비유법, 부 또는 흥 이렇게 돼 있어요. 흥, 비, 예를 들어서 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전에 갔을 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상당히 그 당시의 지식인 계급들의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고급지다. 그러나 풍이라고 하는 그 시는 보면은 현대 사람들이 잘 맞습니다. 예, 현대 사람들한테. 상은 보다, 옥루는 집안의 서부 깊은 곳이다. 상문을 이어서 또 군자는 객은 공구 이렇게 써도 여러분 이제 아셔야죠. 계시노 기소부도 하며 공구 기소불문이라. 예. 무시불연. 자, 시로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다. 예. 이런 거는 그냥 관용구로 써도 씁니다. 옛날에. 예. 그러니까 부대 언동을 기다린 이후에 공경하고 믿어온 것은 아니니 그것은 이미 위기지공, 자기 자신을 위하는 공, 위기하는 그 공이 더욱더 치밀해진다. 고로 하문에 또 시를 인용함으로써 시에서는 그 효험을 말한 것이다. 자, 이게 조금 시가 까탈스럽습니다. 이게 주격 무언하야 시 미우쟁이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불상이 민건하며 불로이 민 위어 부월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주격이 이게 뭐냐?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반드시 주석을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주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주격함에 말이 없지만 시로 항상 다툼이 있지 않다. 그래서 구로 군자는 상을 주지 않더라도 백성이 권면하고 보통은 여러분 보상을 해줘야지. 어떤 성과를 올리면 반드시 상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경지죠. 평상시에 잘했으니까. 평상시에 이미 백성들한테 신용을 얻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은 그 뒤로는 여러분 상을 줘야 됩니다. 상을 줘야지 백성들이 힘써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윗사람이 분노하지 아니해도 화를 내지 아니해도 백성들은 도끼보다 무서워한다. 그 권위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화를 내면은 백성들이 부월보다 더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고 시대에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벼슬에 나아간 사람, 집정자의 그 위치에서 말한 거죠. 또는 그냥 일반으로서 훌륭한 덕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는 백성들이 부월 이런 백성들이란 말을 했고 이럴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는 상송, 송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에는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다 그랬잖아요. 송은 열조지 편이다. 이 송은 주로 제사에 관한 시들이에요. 송은 칭송하는 거. 열조의 편이다. 주는 나아가다 이런 소리죠. 상문을 이어서 마침내 그 효를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격무어는 자 나아감에 자기가 그 신명의 그 감격을 신명하는 때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할 때 그때 그 제사를 받는 그 조상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상을 받는 그 귀신한테 조상 신한테 감격하는 가운데 그 지극한 정성과 공경함을 다해서 제사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차례를 막 이렇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에요. 정성, 마음. 예,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죠. 예, 포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물이라든가 또는 뭐 생선이라든가 과일 같은 거 그 시기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 예, 그것은 형식이죠. 이 정성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게 형식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항상. 예,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에요. 예, 제사 지내는 자손들의 마음 자세죠. 예, 그것을 다 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사람들이 저절로 교화가 된다. 이렇게 지자가 있으니까 동사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위는 외하다. 부는 예. 이거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예. 발음을 모르겠네요. 아마 뭐 도끼 같은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건 어떤 칼 같은 거고 이건 도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거죠. 옛날에도 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 전쟁에 쓰이는 어떤 흉물이죠. 예. 시에 말하기를 불연유덕을 백벽 기형지라니. 이것도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용어가 나옵니다. 불연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지 않는다, 밝혀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어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매우 밝은 이렇게 매우 밝은 그대의 덕을, 당신의 덕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천자나 제후를 말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뒤에 백벽이라는 거는 백벽은 모든 제후를 말하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제후들이 요거는 본받다 이런 소리예요. 형벌의 형자가 아니라 본받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글을 볼 때 이거는 모든 제후들이 그 벌을 준다? 벌을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은 일종의 일단 반어법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글자대로 맹자가 그랬잖아요. 불이사 해지요. 아니 불임은 해사오. 글자로 가지고 글의 의미를 해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이사 해지. 어떠한 글귀로서 글의 의미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했잖아요. 이거는 꼭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시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불연. 예. 박지 않다. 박지 않은 덕. 좋은 게 아니죠. 예. 덕을 밝혀. 이거보다 박지 아니한 덕. 그러니까 큰 게 밝은 덕 이런 소리야. 큰 밝게 밝은 덕을 주위의 모든 임금들이 제후들이 본받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말은 뭐죠? 예. 봉건 시대를 뜻하는 거죠. 봉건 시대. 근데 후세에는 후세도 이런 말을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원래는 이것이 봉건 시대의 용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 모든 제후들. 예. 고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다. 자, 군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천자죠. 이 논어에 나왔잖아요. 독공이 천하평. 천자는 돈독하게 공손한 자세만 취하는데 천하가 저절로 평해진다는 거예요. 독공이 평천하가 아니에요. 자, 평천하는 뭐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예. 천하평은 뭐죠? 자, 요 글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뭐냐면은 천하가 저절로 평화로워진다. 어떻게 해야지? 독공해야지. 예. 이게 착수처라고 합니다. 착수처. 예. 땅을 파야지 여러분 집 짓죠. 예. 이것은 일종의 건물 같은 거예요. 예. 건물. 자, 효험처. 예. 옛날 사람은 다 글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독공에 있는 것이지 천하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논어에서 그 유약이 그런 말 했죠. 처음에 군자는 무본이니 근본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뭐죠? 근본이 있으면은 본립이 도생한다. 이게 도생이에요. 일종의 도생, 도가 생한 거다. 네, 도생. 이게 근본이죠. 이게 근본. 다 똑같은 거야. 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착수초와 효험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는 그 처방하고 증상을 이해하는데 효험초와 착수초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거는 착수초다, 이거는 효험초다 그러는 거죠. 예. 자, 착수초는 뭐죠? 우리 상한론에서 병독을 제거하는 거죠. 병독을 제거하는 거. 효험초는 뭐죠? 효험초. 이거는 전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약이 전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이 병독을 치료하면 저절로 전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수초와 효험초죠. 그러니까 이런 글도 하나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는 주송 열문의 편이다. 불연이란 건 설이 26장에서 보이니 이것은 여기서는 그것을 또 빌려서 인용함으로써 유심하고 아주 깊고 현원하고 아득하고 먼 뜻으로 여긴 것이다. 상문을 이어서 말하길 천자가 여기도 천자란 말했죠. 이 군자는 천자다. 천자가 밝은 덕을 갖추셔서 명덕이죠. 밝은 덕을 갖추셔서 제후들이 법으로 삼으면 그 덕은 이렇게 유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도 유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덕이 깊으면 더욱 깊으면 깊을수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덕이 깊을수록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효험은 더욱 멀게 영향을 나타낸다. 파급한다. 미친다. 이렇게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또 미자를 쓰는 경우도 더욱더 미. 독은 후다. 독공은 말하자면 불연함의 그 경이 그 공경함이 굉장히 밝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독공이 전하평은 이에 성인의 지덕이 자 깊고 요 미는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묘하다 이런 소리예요. 아주 감춰져 있다 이런 소리죠. 이것은 그러나 자연이 응하니 중용의 극공이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글이에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글이다. 자, 시에 이르기를 여회 명덕의 불대성이색이라. 자, 이라 하니 이렇게 빠졌네. 이라 하니 자왈 공자는 성색지요 화민야에 말려라. 자, 내가 회라고 하는 건 품다, 좋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내가 명덕을 품은 것이 품음에 큰 소리와 여기 이자는 그냥 이자로 해석해도 됩니다. 큰 소리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 얼굴빛이라든가, 어떤 모든 그런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야 어떠한 얼굴빛으로서 하지 않는다. 내가 명덕을 품은 후에 큰 소리와 색으로서 하지 않는다. 자, 소리와 어떠한 색깔, 모습 이런 것도 되죠.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백성들을 교화시킴에 있어서 이것은 말이다. 끝에다. 그러나 현대는 어쩌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고대 사람들
예서 문왕과 문왕 때 무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그 뒤에 사람들은 모두 다 천하를 통치하는데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위험지 있는 표정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덕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속 색깔로 하거나 현대도 마찬가지죠. 다. 예. 지금 무슨 뭐 덕으로 정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현대는 뭐죠? 권모술수죠. 예, 권모술수예요. 다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알면서 속고 몰라서 속고 예. 솔직히 알면서 속는 거죠. 예. 저 당은 내가 싫어하는 당이니까 이 당은 저거니까 또 저 당은 친일파니까 이 당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당이니까 예. 그냥 맹목적이죠. 맹목적. 예. 선전선동이죠. 이런 거. 예. 나쁘게 말하면 선전선동으로서 하는 게 아니다. 또는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아니다. 예.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는 지금은 예, 뭐 미국이건 뭐 중국이든지 간에 다 언론 플레이, 언론을 조작해서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거죠. 그나마. 예, 지금은 전부 다 왜곡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여론 정치를 하잖아요. 여론몰이. 예. 타켓을 정해놓고 이것은 나쁜 거다. 예. 나쁜 거다.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도 못한 겁니다. 예. 이것은 예. 올바른 것으로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 소리와 색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예. 좋지 못한 그릇된 위정이죠. 그릇된 것으로서 거짓으로서 예. 아이고. 거짓으로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단순합니까? 심지어는 지식인들도 해요.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예. 사실을 왜곡시키고 예. 그냥 그러면 국민들 가운데 반은 여러분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매일 이렇게 예. 국민들이 지치잖아요, 여러분. 예. 그 결과는 결국은 다 국민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책임을 진다. 심한 경우는 나라가 망하죠. 예. 또 나라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론이라든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가 조회수 가지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유튜브류만 보고 예. 어떤 사람은 꼭 반대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딱 갈라져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돈 벌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예,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형식이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말이 더 중요하죠. 본질은 진실이죠. 예, 덕을 갖추는 게 이게 진실이죠. 어떻게 보면 근본이고. 그러나 근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대학에서도 무리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본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본질이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말이고. 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형식이라고 하는 거. 예, 옛날 성현들이 형식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형식은. 예, 반드시 본질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 다만, 이 형식적인 것만 강조가 되고 이 본질적인 것을 예, 잊어버린 거예요. 예. 자, CA 또 이르기를 덕은 비유하자면 털럭과 같다. 예. 털럭은 머리카락은 그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유는 비교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우리가 머리카락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그게 바로 그런 소리예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머리카락 했을 때 여러분은 모두 똑같이 머리카락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뭐 덕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천의 일은, 하늘의 일은, 요 제자는 일이래. 일사자 똑같아. 상천의 일은,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예, 소리도 없고. 이렇게 돼야지 지극하다. 예. 근데 요즘에는 위정자들이 어떤 한 가지 한 업적을 냈으면 야, 광고 선전해야죠. 야, 이거 봐라. 이와 같은 결과.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하면 좋죠. 예, 진짜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명분과 예, 어떠한 그 실이 예, 항상 맞아 떨어져야죠. 명분만 있고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허명이죠. 예. 그러니까 명분과 실체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것은 비교가 됐지만 하늘의 일은 원래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까? 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까? 그냥 모르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 지극해서 그런 거예요. 지극해서. 옛날 사람 말하면 우리 임금의 덕이 지극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임금 이름도 모르고 그냥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격양가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예. 배 두들기고 농사 짓고 나는 재미사는데 임금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예. 지극하니까 그래요. 지극하니까.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예. 알지만은 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나 자신을 하늘과 땅에 그냥 다 맡기는 거죠. 그냥. 예. 그래도 땅이 넓어도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죠. 예. 하늘도 여러분 높은 것 같죠. 하늘에 걸려서 죽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용의 이제 맞으면 시는 대하 황의 편이다.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상문의 소위 불연지 덕을 밝힌 것이고 바로 그 불대성이 색으로서 예, 바르게 한 것이다. 또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성색은 모모력이다. 성색은 이에 백성을 교화시키는 말의 업무다. 예. 힘쓰는 거다. 이런 소리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크지 아니할 따름이면 크지 대 크다고 여기지 아니할 따르면 오히려 예, 예, 성색자가 오히려 그래도 예, 성색자가 거기에는 존재하니 이것은 좋기서 형용 불연의 묘미를 형용하지 못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민지시에 덕유 염호라고 하는 것과 같지 못하다. 그것만 못하다 이런 소리죠. 비교가 할 수 있으니까 예. 덕유 염호 그러면은 소위 예, 가히 형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조금씩 이렇게 그 확대된 거를 말하는 거죠. 예. 다 그러나 또 2위 터럭이라고 말한다면 이른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히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그 묘를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자, 크게 하지, 큰 것으로 여기 이제 다만 큰 것으로 불대성이 색으로서 예, 크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것만, 이 덕유염어만 못하고, 덕유염어는 그래도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상천지제는 무성무치가 지극한 거다. 그렇게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약, 뭐뭐와 같지 못하다. 뭐뭐만 못하다 이러죠. 문왕지시에 말하는 바 상천지제 무성무치 한 연후에 이에 불연에 지극한 것이 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맨 나중에. 예. 성취는 자 기는 있고 자 형태가 없다. 예. 성과 취는 기는 있고 형태가 없다. 물에 있어서 가장 미묘하다. 그래도 미묘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 없다라고 말하는 거로 없다라고 말하는 거로 이것은 가히 자 불연 독공의 묘를 형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덕 밖에 별도로 3등의 어떤 단계가 있은 연후에 지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그
어떤 정도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지. 이 덕박 가운데 이와 같은 세 종류의 덕이 있어야지 지극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뭐 되겠습니다. 자, 우는 이제 주자주 마지막 장입니다. 33장이라 자사가 전장의 극치의 말로 인해서 방구저신, 이건 우리가 많이 썼죠. 나 자신한테 돌이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공부예요. 결국은 방구저신, 다시 스스로 하학 위기. 하학이라는 거 아래 것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는 공자가 말한 하학이 상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학처와 상달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물 뿌리고,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 뿌리고 윗사람한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학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위기, 나 자신의 덕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다시 하학 위기, 또 근독지사로서 이것을 미루어 나가서 말아요. 자, 훈치요 독공이 천하평에까지 이른다. 순치요 독공이 천하평에 이 성에까지 이른다. 하찮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성리학의 그 근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개의 선비라 할지라도 이 근독의 일이 결국은 뭐냐? 근독의 일이 왕도라는 거예요. 왕도에 나가는 거, 왕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독이. 그러니까 주자도 방구저신가. 이런 아이디어는 모두 명도 선생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려면은 근사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명도 선생의 언행록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명도 이천 장행거라든가 송대 초기의 학자들 글이 실려져 있는 게 바로 근사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일개 선비가 자기 자신을 삼가하는 개인적인 일이 알고 보면은 천자가 독공이 천하평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같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일개 선비 따위가 공부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독공이 천하평에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순치가 뭐냐? 여기 말 달릴 순이거든요. 말 달리는 순. 요거는데 여러분 일종의 암말이에요. 암말. 암컷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점차적으로 순리대로 따라 나가는 걸 순치라고 그래요. 요거는 주역 그 곤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뒤에 가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더욱 그 묘를 찬미하여서 무성무치 함에 이른 이유에 끝난다. 이것은 1편의 요다. 요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요체를 들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요체를 들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요체를 들어서 말하면은 말이 간단 명료해집니다. 간단 명료. 상한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면서 명료하다. 그 반복 정령이 그 반복해서 지금도 정령이라는 말 다 쓰죠. 진실로 이러세요. 반복해서 그 진실함이 사람의 보이는 뜻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뜻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니 학자는 가히 진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어법 서리법을 이렇게 쓰는 거죠. 학자는 가불 진심호와 가히 진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부연 설명에서 그 앞에서 나온 순치, 자, 그 주역 공개의 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음력으로 10월 중순 딱 넘어가면 겨울이 딱 오면은 아침에 보면은 서리가 길에 딱 있죠. 자, 서리를 내가 밟아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서리를 밟으면 그것이 굳어져서 얼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아, 이것은
겨울이 이제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구나. 리상견빙. 예. 서리를 밟으면 예. 그것이 굳은 얼음처럼 되어진다. 자, 음이 예. 요거는 한이라고 해도 되죠. 한. 음이 비로소 뭉쳐지니 예. 이런 것도 중요해요. 시자. 음이 비로소 뭉쳐지니 순치기도 하여. 그 도를 이것이 뭐냐면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앞으로 그 겨울이 온다는 거, 그 도죠. 예, 추워지는 도. 그것을 순치한다. 해서 견빙에 이르른다. 순치는 자연 순리대로 따라간다. 이 자연 현상은요, 그냥 따라가요. 그러나 겨울에 서리가 내리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꽃이 핀다. 날씨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여기서는 그냥 상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예. 상. 변도 있죠. 예. 변도 있죠. 봄이 왔는데 눈이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왜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늘에. 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 순치 그 도를 순리대로 따라가음에 예. 서리빨이 앞으로 얼음처럼 딱딱해지겠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도덕적으로 또 해석합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반역질 해가지고 임금을 시해하는 거, 아버지를 죽이고 시해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봐라. 자연 현상에도 이렇게 순리적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얼음이 오는 게 아니라 서리빨이 생기면서 이렇게 얼어가듯이 어떠한 사람이 역적질하고 신하가 역적질하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거는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어느 날 비일조 일석지 사야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 조짐, 그 일어나는 것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의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어느 날 병증이 갑자기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병이. 무서운 병증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조짐을 우리가 무시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요번에 글을 다시 하나 써서 강의할 때 그 앞에 부분을 압축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이건 중학생 정도면 다 알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은 이와 같은 글, 용어를, 문자를 모를 뿐이지 이와 같은 자연에서 발생되어지는 현상은 중학생은 다 알죠. 초등학교 요즘에는 한 5, 6학년도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보고 현상,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멋있는 어떤 뭐랄까 그 이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거 재미있죠. 여러분 저 주역 모릅니다. 점치고 이런 거 거의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역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단면을 끄집어 말해줌으로써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역이 가르쳐주는 건 딱 그거예요. 구의종시. 시작과 끝을 항상 두려워해라. 그러면은 번영하는 거예요. 구의종시. 자, 멋진 얘기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중용
알고 보면은 책 내용 자체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책도 길지가 않아요. 마음 먹으면은 그냥 일주일이면 그냥 여러분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제가 뭐 중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대학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만큼 짧은 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중용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죠. 도덕적인 건 제가 빼고 그 현상에 있어서 미지현이라는 것, 그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내외의 덕을 일어나야 된다. 합쳐서 군자는 그 내외의 도를 합쳐서 시조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그 뭐랄까 생각에 맞는 글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용 강의하는 중에 사실 오자가 많고 제가 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 그래도 검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했어요, 사실. 시간이 너무 없고 한의원에서 이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환자도 또 봐야 되고 또 이것만 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이러면 안 돼요. 자, 주일무적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일을 하면은 내가 중용을 강의하겠다 그럼 중용에 완전히 몰두해 가지고서 최소한 그 틀린 글자는 찾아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변명 같지만 그 상한론 그 글을 그 한 2달간에 걸쳐서 뭐 저는 그 한 2, 3개월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강평군에 그 예전에 한 것은 197조문이 요번엔 400개 조문이거든요. 390, 한 400개 조문이 200개 조문을 그 또 주석을 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이렇게 옛날에 그냥 생각했던 거, 가르쳤던 거 후배들, 그리고 외웠던 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요즘 말로 그냥 준비 없이 바로 그냥 강의하고 중간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이한현 씨가 조금 그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치고 중용도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 바로 조금 쉬었다가 제가 그 강평본 상한론은 이미 다 써고 그걸 또 파일 만들려면은 이제 그때 파일 만들고 조금씩 교정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 쉴 수 있으면 조금 쉬고 제가 준비하는 기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시간 나면은 무조건 강평본 상한론을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다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끝남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한 20번 정도는 상한론 본문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